예, 두 번째 이슈 사회정치죠 오늘. 예. 두 분 뭐 정치권에 계속 오래 계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정치인들이 뭐 굿이나 이렇게 무속신앙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많이 하시고? 저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특히 굿하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아니, 제가 지난 대선에는 특히나 이 메시지 홍보를 담당한 홍보팀장으로 있었는데 무속인의 미음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거꾸로 스님이 와서 저희들한테 조언하지도 않고 목사님이 와서 얘기하지도 않아요. 점은 보는데 이제 굿은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2년도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세게 붙었을 때 문재인 캠프에서 당선 기원 굿도 해요. 우리 후보를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뭐 저희 돼지머리 꽂아놓고 고사도 지내고 하긴 하죠. 돼지머리가 있어. 예, 뭐 그런 민속 신앙을 세레머니로 하는 것이야 그렇죠. 뭐.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주술이라는 거랑 다 이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네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면은 무슨 사람 인형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막 바늘을 꽂으면 이 사람이 막 아파 뭐 이런 막 나오잖아요. 옛날 뭐 장희빈이 그랬다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나 뭐 이회창 후보 뭐 이런 분들 다 조상묘 이장했어요. 그거는 뭘 근거로 했을까요? 다 뭔가 기대하고서 하는 행위잖아요. 누구를 저주한다거나 누가 안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면 솔직히 뭘 해도 자기 자유예요. 저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어 뭐 영험하신 스님이 팬티는 꼭 빨간색으로 입고 다니라 그랬으면 아니 입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아니 그게 그 사람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와 있지만 않으면 어떤 자기의 징크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진법사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 왕자를 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딱 못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걸어서 처벌을 받게 해야죠.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였고 실제로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왕자를 써준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윤 후보였으면 그랬을 거예요. 제가 토론 처음 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좀 걱정도 되고 하니까 잘 아는 분이 와서 이렇게 쓰면 힘난다고 한번 써보라 그러셔갖고 써주셨습니다. 근데 참 창피한 일이지만 이제 안 쓰고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이게 안 먹히는 이유가 있어요. 국민 대부분이 점을 보고요. 굿도 많이 해요. 여기서 이제 발전돼야 될 거는 후보가 이런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받느냐 이 얘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증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성애 대변인한테. 김건희 녹취록 내용을 듣다 보면은 그분하고 이렇게 7시간 왜 했을까? 서울의 신문이라는 본인과 본인의 어머니에게 이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는 매체의 기자를 자기 편으로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었겠죠. 순진한 민간인인 김건희 씨가 기자에게 속아서 보도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고요. 통화가 시작된 것이 7월 윤석열 후보의 정치 참여 선언 이후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어쨌든 자기와 완전히 어떤 의미에서 자기 반대 진영에 있는 기자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설득하려고 했던 그런 적극성을 고려했을 때 이분이 이 서울의 소리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순진하게 사적인 통화를 이어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반대 쪽에 있는 기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 가정과 대화 속에서 포섭을 하려 했다. 캠프에 들어오는 이유를 정확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보 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의 매체들의 정보를 가져오길 바랬겠죠 아마도. 설득력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계속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 대화를 보면은. 근데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참 입이 아픈 얘기인데 결국은 뭔가 이상한 게 주변에 윤 후보 주변에 있으니까 뽑지 마세요.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근데 보세요. 후보가 무속에 꽂혀서 중요한 국정 관련한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받아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 대통령이. 그럼 진짜 큰 문제예요. 대통령 혼자만이 아니라 내각, 여당 의원, 일부 공무원까지 전체적으로가 다 국정 전반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과 이상한 논리와 이상한 어떤 감정에 휩싸여서 국정을 망칠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하냐는 거예요. 어쨌든 군 얘기하다가 홍준표 뭐 유승민 씨 이야기 나가서 소위 이제 그 원팀 또 판이 막 깨지고 있다. 홍준표 전 의원하고는 뭐 상당히 또 갈등 관계 됐죠.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홍준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선대본 뭐 고문이든 뭐든 와서 도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당장은 합류가 불발된 게 맞죠. 결과적으로 저희가 홍준표 의원께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바뀌든 아니든 결국은 정권 교체에 좀 힘을 보태달라. 그런 모습만 보여달라는 건데 형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아직 시간이 좀 있고 또 누구보다도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일 거예요. 지난 대선 2등으로 아깝게 낙선했잖아요.
그런 거를 기대해 볼 만한 시간적 여유는 아직 있다. 근데 그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지도자로서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하는데 하면서 이제 비판한 것 같으면은 이게 다른 분도 아니고 어떤 선대본부장이 지금 이야기하는 요 상당히 말씀은 강하게 어필한 거 아닙니까? 선대본부장으로서가 아니라 당 사무총장으로서 하신 말씀이라고 봐야 돼요. 당 사무총장이 네. 보고 네네. 저 공천 관련해서 그리고 또 공천관리위원장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천 관련한 실무를 총괄하시는 분인데 그 본인의 영역에 홍준표 대표가 마치 전략공천을 원하는 듯이 압박하는 모양새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신 거죠. 김성애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선 지금 이준석 대표도 젖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종로는 전략공천 나머지는 그냥 경선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공천관리위원장인 권영세 위원장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계속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지만 이준석이 모든 걸 내려놓고 들어오는다면 우리가 논의 구조에 껴줄 수는 있지만 공천은 뭐 윤석열 후보가 하는 거다라고 해서 공천 과정에서의 정치 세력 간의 전면전이 대선과는 별도로 좀 벌어지는 상황이지 않느냐. 이준석 대표가 처음부터 대선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 보궐선거와 지방선거거든요.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풀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잘 안 될 것이다.